안녕하세요, 김성근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부드러운 스윙을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해볼 건데요. 우선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힘을 너무 많이 빼는 것보다는 어디 부위에 어떻게 힘을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희가 스윙을 할 때 부드럽게 만들자고 너무 전체적으로 힘을 쭉 빼버리면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동작할 때 오른쪽 팔이 이제 힘이 빠지니까 쳐지면서 회전도 안 되고 손도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힘을 주는 방식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정면을 본 상태에서 가슴을 좀 열어주시고 가슴을 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든 다음에 저희 이제 팔뚝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잡아주면 팔 안쪽이랑 등 쪽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팔 안쪽에 느껴지면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천천히 올라가 주십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까지 잡아주시고, 그러면 손이나 그립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팔 아크도 굉장히 크게 쭉 멀찍 나오고, 손목 같은 경우에도 힘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채를 딱 들고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나와야 백스윙 올라가서 잡아준 상태 스윙 하면은 몸이 훨씬 더 견고하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몸이 확실히 움직임을 많이 주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중요한 게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그러면 손이랑 몸이랑 붙으면 좋은 거네? 하고 백스윙을 들었을 때 팔꿈치까지 아예 안쪽으로 붙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몸에 회전이 아예 없이 붙은 상태, 오히려 엄청나게 승모근 이런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부드럽지 않은 스윙이 되는데, 팔을 몸에 붙일 때는 내가 뭐 왼쪽 팔 앞쪽이나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붙는 게 아니고 항상 양쪽 팔 안쪽이랑 몸 바깥쪽 이렇게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백스윙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백스윙을 올라가실 때 몸이 아예 회전하지 못하고 잡히는 걸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요런 이제 공을 좀 가지고 사용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연습했던 채로 상체를 열어놓고 공을 잡을 때 저희가 항상 바깥으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안쪽에 힘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드레스 했을 때도 내 공이 팔의 안쪽이 아니고 아예 아래쪽으로 공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항상 시작을 했을 때도 똑같이 잡아주시고,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을 끼워서 안쪽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도 몸이랑 오히려 벌어지는 이런 효과를 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항상 공 같은 걸 끼워 놓고 하시면 훨씬 더 좀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팔의 동작이나 몸에 쓰이는 방법을 알아봤죠. 이렇게 상체가 들린 상태에서 팔이 몸에 견착이 된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가서 회전을 하는데, 사실 아직 여기까지만 되면 스윙이 좀 작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백스윙 올라가서 팔이 껴있을 때는 사실 하프 정도? 하프에서 조금 더 4분의 3 정도의 스윙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풀스윙을 넘어갈 때 릴리스하는 방향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손을 앞으로 똑같이 들어서 채가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우측, 좌측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팔은 펴고 백스윙 들어가서 아까 우측, 좌측 이렇게 흔들리듯이 넘어가면 확실히 백스윙 탑까지 넘어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윙을 하고도 팔로우에서도 좌측, 우측으로 되면 이제 릴리스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와요. 그러면 릴리스 들어가면서 팔이 훨씬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면에서 스윙을 보면, 자, 백스윙 올라갔을 때 오른쪽에 견착이 잘 되면 오른쪽 팔꿈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
내 왼쪽 팔꿈치랑 오른쪽 팔꿈치가 같은 높이에 있는 백스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올라가시고, 팔로우 때도 스윙을 하고 몸에 견착이 잘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왼쪽 팔꿈치랑 오른쪽 팔꿈치랑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못하신 상태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백스윙 때도 내려가게 되면 지금 보면 머리 위치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만큼 이제 상체가 많이 쓰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주의하시고, 올라갔을 때 회전 느낌, 상체 열고 견착, 회전 해서 가볍게 마지막에 잠가 주시면, 그러면 이제 비교적 스윙을 할 때 내가 몸에 힘을 많이 준 상태에서 훨씬 견고한 상태인데, 이제 스윙을 밖에서 보면은 힘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스윙을 하면서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릴리스 동작을 연습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기준점을 잡을 때 이제 릴리스 양도 저희가 백스윙 올라갈 때 너무 많은 양을 넘어가거나 너무 적은 양을 올라가거나, 팔로우스를 보더라도 릴리스 양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했을 때 이 기준을 잡는 간단한 방법이, 저희가 어드레스를 서면 이제 이런 샤프트 각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샤프트의 선이 우리가 백스윙, 하프스윙에 도달했을 때 거의 반대각 정도로 나온다고 좀 이미지를 많이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항상 오른쪽으로 회전, 백스윙, 그리고 팔로우 때는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백스윙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회전 했을 때 내 그립 끝이 공을 본다는 느낌으로 반대각 잡아주시고, 그러면 치실 때도 항상 든 상태에서 왼쪽으로 회전, 그러면 스윙을 하고 나서도 왼쪽으로 회전되면은 그립 끝이 항상 공 쪽을 본다는 느낌으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훨씬 좋아요. 손목을 이제 회전을 할 때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저희가 앞에서 들고를 했을 때 손목을 돌리면 완전 손목만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제 여기 이쪽 각을 보시면 손목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들고 하면 제 팔뚝까지 같이 회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릴리스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너무 손목만 이용해서 릴리스를 주는 것보다는 백스윙 올라가면 내 팔뚝 위치까지 같이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팔뚝까지 같이. 스윙을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저희가 손목만 릴리스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아크가 굉장히 작아지고 손목이 캐스팅이 되는 반면에, 손목보다는 내 팔뚝이 같이 회전을 해주면 같은 릴리스 양을 만들어내면서도 훨씬 더 아크가 크고 돌아가는 포지션이 가파르기보다는 훨씬 더 완만하게 넓게 넘어가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피니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 타이밍 같은 경우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래도 이거를 너무 어느 순간, 그러니까 빠른 구간이다 보니까 뭐 배꼽, 뭐 다리 앞에 요거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끝을 정해놨기 때문에 공 끝을 보고 공 끝을 보는 이 양을 정해놨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부터 그냥 완만하게 바로 풀어주는 거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골프 클럽 특성상 이제 바깥쪽에 항상 무게가 많이 실려 있고, 백스윙을 올라가면 팔이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고 헤드가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푸는 건 되게 부자연스러운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많이 풀어낸다고 하더라도 신체 구조상, 그리고 이제 클럽의 특성상 어느 정도는 알아서 이제 이렇게 끌려서 내려오는 동작이 나와요. 그러면 바로바로 우리가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보면 다운스윙 어느 정도 끌고 내려와서 풀어 맞아서 넘어가는 동작이 훨씬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릴리스 포인트를 생각을 할 때는 너무 어디까지 끌고 어디 위치에서 너무 풀어준다 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어디 지점에서 릴리스를 시작을 해서 어디 지점까지 릴리스를 해줄지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이제 조금 더 일정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너무 공 앞쪽에서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백스윙 탑 올라간 상태에서 치고 나서 하프 스윙 위치 잡아주시고, 그럼 저희가 스윙을 할 때 사실 어느 정도를 위치를 고정값을 잡아 놓으면 많이 돌렸다 피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생각하시면 좋은 게 그립 끝이 어딜 보고 있냐, 그리고 피니시 때도 그립 끝이 어딜 보고 있는지 정도로 해서 해주시는 게 타이밍을 맞추시기 훨씬 더 좀 정확합니다. 스윙을 할 때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이제 본인 스스로 체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백스윙 올라가서 스윙, 네. 이 승모근 쪽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체가 잘 열린 상태에서 견착이 되면 들어갔을 때 목 쪽, 승모근 쪽이 확실히 좀 다운이 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스윙했을 때 피니쉬는 연습을 할 때도 한 2, 3초 정도는 무조건 잡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어깨가 들었는지 내려갔는지, 이것도 만약에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연습할 때 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면 직접 그냥 피니쉬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힘을 실제로 줘보시면 돼요. 내가 줬다 뺐다를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줬던 상태랑 빠진 상태랑 이제 차이를 구별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피니쉬 때 의도적으로 어깨를 좀 다운 시켜주면 확실히 힘이 좀 많이 빠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볼 스피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볼 스피드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볼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택 앵글이랑 클럽 패스 그리고 스매시 팩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이제 볼 스피드는 딱 공이 나가는 속도인 거고, 이제 속도를 어떻게 늘릴 거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택 앵글은 내 클럽이 공에 들어가는 각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각으로 가면 갈수록 내 채가 가파르게 떨어진 거고, 어퍼블로우라고 하죠. 어택 앵글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어퍼블로우로 이제 맞게 됩니다. 클럽 패스 같은 경우는 공에 들어가는 각도가 아니고 공에 들어가는 방향이 설정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적절한 각도에서 내려가서 올바른 각도에서 들어와야 볼 스트라이킹이 좋아지면서 스매시 팩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어택 앵글과 클럽 패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연습장에 가면 이런 스틱이 하나씩 있거든요. 어드레스를 쓸 때 스틱을 공의 위치가 아닌 제 발 중앙에,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어드레스를 잡으시고, 자, 백스윙이 올라가면 다운스윙에서 내려올 때 체중 이동을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면 내 축이 중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끌어서 한 번에 풀어내려다 보면 중심을 많이 벗어나서 하면, 중심이 많이 벗어났다는 경우는 결국 내 궤도가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클럽 패스나 어택 앵글 같은 경우가 많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백스윙을 올라가게 되면 제가 가슴, 배, 골반이 회전을 하면서 무릎의 위치가 변형이 오는데, 우선 1단계 올라가서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앉습니다. 자, 저희가 스쿼트 할 때 무릎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앉게 되는데, 내 무릎이 틀어진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같은 양을 틀어서 앉아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회전이 나오고 내 중심도 5대5 쪽으로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측면에서 보면 백, 다운. 자, 그러면 지금 중심이 왼발, 오른발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는 바로 일어나 주시면 돼요. 올라가서 다운,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일어나면 주면 다시 회전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도 정면에서 보셨을 때 백스윙
위치 잡아주시고 다운 스쿼트. 중심 중앙 유지된 상태에서 회전 들어갔을 때도 아직 중심이 내 스틱 위에 있는 형태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체중 이동에 그럼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스윙을 할 때 공을 이제 힘을 정확히 전달을 하려면 내가 임팩트 지점보다는 내 중심이 항상 오른쪽에 있어줘야 훨씬 더 큰 힘을 내서 공을 가격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체중 이동이라는 것 때문에 백스윙 올라가서 내 임팩트 포지션보다 중심이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측면 쪽으로 공을 힘을 전달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석에서도 연습을 하실 때 항상 발 중앙에 놓으시고, 오른발이 비록 떨어지진 않더라도 내 중심이 계속 스틱 위에 올라갈 수 있을 상황을 많이 만들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백스윙 올라간 상태, 다운스윙 들어가고 무릎이 펴지면 어디서 이제 힘을 발휘를 해야 되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백스윙을 올라가서, 자, 우리가 백스윙 할 때는 회전을 하니까, 회전을 하면 체중이 오른쪽 뒤꿈치 쪽으로 회전이 들어가게 돼요. 자, 오른쪽 뒤꿈치로 체중이 빠진 후에 저희가 스쿼트로 앉아주면 중심이 다시 가운데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어드레스 중앙에 있다가 백스윙 하면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정면 방향으로 들어왔으면, 힘을 쓰려면 다시 후면 방향으로 무릎을 펴주면서 빠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롱게스트 컨테스트나 아니면 좀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프로 선수들을 보면, 칠 때 왼발을 집중해서 보시면 뒤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게 뒤쪽으로 왜 빠지냐? 저희가 이제 발이 백스윙을 올라가서 앞에서 회전을 하면서 뒤로 빠진다는 얘기는 내가 지면을 누르고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면을 발로 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또 우리가 지면을 발로 차주려면 밟는 동작도 나와야 되고, 밟은 후에 차면서 공을 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1번 다운스윙 때, 백스윙 올라가서 1번 다운스윙 스쿼트 동작 앉았을 때 양쪽 치면 밟아줬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는 이제 성립이 됐고,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점프하듯이 차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강한 회전을 하고 싶어 하는 상태인데, 왼쪽의 축이 잡힌 상태에서 지면을 세게 밀면 회전량이 훨씬 극대화되겠죠. 그러면 올라가서 다운스윙은 내가 스쿼트 중심을 벗어나지 않았고, 애초에 이제 내 몸은 중심을 잡아서 돌기 시작했고, 왼쪽을 아무리 세게 차더라도 이렇게 한 손으로 쳐도 공이 맞을 만큼 안정적인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어택 앵글이나 클럽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스윙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스쿼트 동작을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중심에 떨어지고 내가 채가 내려오는 각도도 몸에 의해 항상 일정한 곳으로 떨어지게 되고, 강한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앉았던 만큼 히어를 좀 극대화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양쪽 무릎을 같이 펴주면 앉아있던 상태에서 일어나면 몸이 지면을 밀겠죠. 그죠? 지면을 밀게 되니까 자칫 올라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회전이 시작하면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경우에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일어나면 헤드업 아닌가요? 라고 많은 질문을 받거든요. 헤드업은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1번 다운스윙 때 그냥 막혀서 올라가는 경우가 헤드업이에요. 1번 다운스윙 때 스쿼트를 들어갔으면 어쨌든 내 머리랑 몸은 다운이 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 배가 측면을 보면서, 내가 측면을 보면서 팔로우 들어가시면 양쪽 다리 펴지고 훨씬 더 강한 힘을 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내가 양쪽 무릎을 좀 어떻게 펴야 될지 모르고, 아무래도 이제 혼자 연습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잡을 때는 아예 무릎을 핀 상태, 내 상체도 핀 상태에서
머리 앞에 들고 좌양자를 해보는 거예요. 완전 무릎은 핀 상태에서 내 버클을 목표 방향까지 회전 쭉 돌려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각도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다리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힙까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잡고 버클 회전, 시선 다운. 여기서 멈춰서 잠깐 느낌을 주시고 이 동작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 되게 좋아요. 올라갔을 때 그러면 지금 보면 오른쪽 발이 붙어 있더라도 제 왼발의 모양을 보면 안쪽이 들려 있죠? 들려 있다는 거는 결국 내 체중이 계속 왼쪽에 있었다는 게 아니고 들려 있으려면 체중이 이동이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체중 이동이 바깥쪽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체중 이동이 됐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연습을 하실 때 아마 이거를 한 번에 연결하려고 하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뭐든 괜찮으니까 백, 1번 다운스윙, 스쿼트 했을 때 내 손동작은 배꼽 위치에 잡아주시면 돼요. 백, 1번, 2번, 다시 백, 1번, 2번. 이 동작을 많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이 좀 실수를 하시는 게 내가 그 느낌을 좀 더 극대화해서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너무 흔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앉는 것도 앉는 거지만 1번 다운스윙 때는 내 양쪽 무릎이 정확하게 같은 양을 구부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뭐 중심축도 잘 잡힐 거고 내가 많이 흔들어 봤자 오른쪽 무릎이 더 구부러지게 되면 체중이 오른쪽으로 빠질 거고 왼쪽 무릎이 더 구부러지면 체중이 이제 왼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양쪽에 올바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양쪽에 올바르게 분포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 극대화 받으려고 이렇게 흔드시면서 치시면 너무 많이 흔들려요, 스윙이. 항상 공을 칠 때는 잡고 완전 정지된 후에 이렇게 느낌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시면 어택 앵글, 클럽 패스가 올바르게 되면서 스매스 팩트가 올라가게 되니까 좀 더 많은 비거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을 조금 더 비교적 똑바로 그리고 일정하게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공을 똑바로 치는 방법을 알려면 그립이 굉장히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립을 잡을 때 그립은 뭐 더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의 그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3가지 그립은 내 새끼손가락이 올라가 있는 오버래핑 그립, 손가락이 끼워지는 인터로킹 그립, 양손이 분리되어 있는 베이스볼 그립.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로킹 같은 경우는 확실히 손가락이 끼워지니까 내가 골프채랑 내 몸에 힘의 전달이 훨씬 분포되기가 좋고, 오버래핑 같은 경우는 손가락 하나가 올라가 있어서 인터로킹에 비해서는 일체감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릴리스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훨씬 좋아요. 릴리스를 잡아내기 훨씬 편안하고 드문 경우긴 한데 베이스볼 그립을 잡으신 경우는 좀 너무 힘이 많으신 분들이 좀 극단적으로 릴리스를 좀 잡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힘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립을 잡는 면이 저희가 일반적인 그립을 잡았을 때보다 면적이 조금 더 길어지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짧은 상태로 힘을 전달하는 것보다 긴 상태로 전달하면 훨씬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도 있고 릴리스 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간혹적으로 베이스볼 그립을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립을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고요. 사실 이 3가지는 좀 스타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왼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위에서 시선을 볼 때 왼손 너클이 2개가 보면 좀 스퀘어성 그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 너클이 1개가 보이면 좀 위큰 그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엄지손가락이 일자가 되죠. 그럼 이제 위크한 그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 너클이 3개 정도 보이게 되면 좀 스트롱한 그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보면 내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에서 나온 이 선이 오른쪽 어깨 또는 오른쪽 어깨 바깥쪽까지 향하게 됩니다. 우선 요 3개가 중요한 이유는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백스윙 탑에서 내 손등의 면과 헤드페이스 요 날의 면이 일직선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위크한 그립을 잡아버리면 백스윙 올라갔을 때 손목이 많이 꺾이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서 있을 때 보면 팔은 앞쪽을 향하고 있지만 저희가 손바닥이 보이는 게 아니고 손등이 이제 보이는 현상이 나오는데,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졌을 때 있는 나와 있는 각도보다 내가 조금 더 위크하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면 원상복구로 하려고 하는 힘 때문에 많이 회전이 들어가요. 그러면 회전이 들어가면서 페이스가 열리게 되고, 너무 많은 양을 닫아 잡으면 오히려 손목이 펴져버려서 코킹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어드레스를 잡을 때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스퀘어가 좋긴 하겠지만 슬라이스로 미스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애초에 골프는 특성상 열려있는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면서 이제 공을 보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닫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위크한 그립보다는 스트롱한 그립을 좀 선호하는 프로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어도 레슨이나 말씀을 드릴 때는 요 3번째 너클까지는 올라와서 내 시선에 닿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드레스의 기준은 올바른 그립을 잡았을 때 내 3번째 너클까지 내 시선이 닿게 해주고, 엄지랑 검지에 나온 선이 내 오른쪽 어깨를 향할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그래서 오른손 쥐어주시고 백스윙 타고 올라가시면 제 왼쪽 손등이 펴지죠. 이거는 이제 오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크로스 그리고 스퀘어 라인입니다. 항상 이 페이스 라인, 거울 같은 거 보실 때 이 페이스의 날이랑 내 손목 각도랑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려있으면 내 손목을 잡았는데도 페이스가 너무 하늘을 보거나 위크하면 바닥을 보는 현상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3번째 보고 잡아주시고, 백스윙 올라갈 때 손목까지 잡아주시면 공을 일단 일정하게 치기 훨씬 좋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연습장에 가면 사실 시선이 닿기가 어렵단 말이죠. 한 번에 내가 백스윙 탑을 만들려고 했더니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간 단계 기준을 잡아주면 훨씬 더 올라갔을 때 일정함을 유지하기 좋거든요. 테이크백을 위치할 때 3번째 너클 항상 잡아주시고, 테이크백 올라갔을 때 내 손이랑 헤드페이스랑 정렬을 잘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얘가 손목 자체가 회전을 하면 손보다 헤드가 뒤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뒤로 가거나 회전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올 수가 있고, 손목에 힘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많이 열리게 되죠. 항상 3번째 잡아주시고, 테이크백 잡아주셨을 때 내 클럽 날은 저희가 척추각 30도 숙여주시고 척추각에 맞춰서 페이스 날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요 올라온 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왔을 때 헤드가 돌면은 척추각이 안 맞을 거고, 헤드가 너무 어깨가 떨어져서 올라가면은 척추보다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갔을 때 척추랑 헤드 페이스만 잡아줘도 올라간 방향대로 올라가게 되면 좀 올바른 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공을 똑바로 치려면 너무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딱 하는 느낌보다는 과정을 하나 잡아주시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를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바른 그립을 잡으면 너클 3개, 3번 너클까지 잡아주시고, 잡고 천천히 테이크백, 헤드 척추각 잡아주시고, 다시 어드레스 잡아주시고, 올라갔던 길 체크했으니까 올라간 방향대로 하면 손목 펴지고, 다시 체크해주시고, 이제 최대한 그 느낌을 살려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간혹
우리가 이제 백스윙 때 손목이 어떻게 되고 헤드페이스가 어떻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시선이 따라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척추랑 목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머리가 많이 움직이면 척추각도 결론적으로 이제 많이 회전이 돼서 시선은 항상 바닥에 잡아놓고 꼭 정지된 상태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볼 때 내가 시선을 아래쪽에 나온 상태에서 탑 잡고 확인을 해주는 거랑 올라가는 거 보려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 버리면 완전 다른 스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내가 연습 스윙할 때 이 각오로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공을 칠 때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할 때는 뭐든지 정지된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테이크백 올라가서 정지된 상태 확인 해주시고 느낌 살려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일정하게 공을 치려면 저희가 다운스윙, 팔로우는 올바른 어드레스 그리고 올바른 백스윙 탑이 있다면 사실 여기도 각이 잡혀있고 팔꿈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잡혀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만들기는 오히려 쉬워요. 근데 이제 완전 정지된 있는 상태인 어드레스에서도 저희가 이제 몸이 완벽한 균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립을 보면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항상 기준점 잡아서 체크해 주시고 탑 올라갔을 때 내가 너무 떨어지진 않았는지 올라가진 않았는지 내 손목각이 꺾여 있진 않은지 열려 있진 않은지를 잘 확인해 보면서 치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가 어쨌든 손으로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손 동작에 대해서 이제 다운스윙도 얘기를 더 해볼 건데 코킹 양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팔뚝이랑 샤프트 각이 대략적으로 90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탑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좀 더 많은 양의 코킹이 나오고 이제 다운스윙이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가 손목의 가동 범위가 생각보다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손목의 가동 범위가 많은 양이 나오려면 측면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손목이 꺾이거든요. 네, 꺾여야 많은 각이 나오거나 아니면 왼손 그립, 손가락 쪽이 놓여야지만 많은 각이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백스윙에 올라가서 아무리 힘이 빠져 있더라도 다운스윙 때 이미지를 손목각을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면 우리가 애써 열심히 잡아놓은 백스윙의 손목각이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어지거나 손목각이 틀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그립을 다운스윙 때 놓쳐버리면 샷이 잡고 아니면 더 많은 양이 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하게 공을 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항상 아이언 같은 거를 일정하게 칠 때 프로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하프스윙의 아크만큼은 다운스윙 때도 그 정도는 다운스윙 아크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나 거리가 많이 나가고 어택 앵글 눌러 쳐야 돼 라는 이야기 때문에 바닥 찍어야지 하면서 많이 끌고 다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체, 상체 다 무너질 거고 우리가 열심히 잡아놨던 손목각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항상 일정한 공을 치고 싶으면 90도 이상은 어느 정도 코킹을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여기서 풀어진다고 하더라도 몸이 완전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는 게 아니고 몸은 어쨌든 회전을 계속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몸은 회전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풀어지는 속도보다 무조건 내 몸이 넘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잘 인지하셔야 돼요. 이거를 연습을 하다 보시면 내 몸의 회전을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내 손이 공 앞으로 떨어지고 떨어진 상태에서 풀어주고 그럼 지금은 제 몸이 항상 완전 멈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방금 표현을 했을 때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회전을 나왔지만 내 체가 명치에서부터 반대편 명치까지 갔을 때 아예 회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막상 공을 칠 때 몸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당겨지고 손의 이동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손목각 유지 잘 해주시고 넓은 다운스윙을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는 연습을 하시면 그래야 손이랑 몸이랑 회전 타이밍이 맞아서 훨씬 더 일정한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슬로우 모션 같은 거를 보면 절대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다운스윙 때 생각보다 내가 백스윙 아크를 이용해서 그만큼의 다운스윙을 아크를 만들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없는데, 저희가 그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클럽은 무게가 바깥쪽에 있고 제 팔은 꺾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사실 푸는 동작이 더 어색해요. 공을 던질 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만 들고 있어도 무조건 팔꿈치가 먼저 나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공을 던질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던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엄청나게 힘을 과하게 쓰지 않는 이상 무조건 안쪽으로 끌고 들어보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아크 넓게 잡아주시고 스윙을 해주시면 막상 저희가 찍어봤을 때는 포지션이 훨씬 더 잘 끌려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끌고 들어가는 거를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공을 똑바로 칠 때 중요한 건 내 손목의 각과 그립입니다. 항상 그립 세 번째 너클까지 봐주시고 내 손목의 왼쪽 손목 각이 펴져 있는 상태 유지해줘야 되고, 다운스윙 때도 넓은 상태로 유지해주고, 팔로우 때도 당연히 유지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공을 훨씬 더 일정하고 똑바로 칠 수 있습니다. 필드에서 아이언은 공이 잘 맞는데 드라이버는 되게 안 맞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채도 짧고 공이 지면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맞고,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채도 길고 타이밍 자체도 어렵고 공이 떠 있으니까 내가 애초에 그냥 지면에 갖다 댄다고 해서 맞는 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 자체가 좀 다르긴 한데, 우선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고 아이언은 어느 정도 잘 맞는데 스윙을 좀 고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이제 아이언은 잘 맞기 때문에 저희가 스윙에 너무 큰 변화를 주다 보면 아이언까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스윙을 하게 되면 이제 스윙이기 때문에 이제 원인이 생기거든요. 항상 스윙은 최하점이 있고 최고점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최하점에 들어와서 스윙을 넘어가는 상태인데, 저희가 어떤 클럽을 쥐던 어떤 클럽을 쥐고 있건 최하점은 항상 제 명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채를 그냥 아무리 편하게 돌려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채가 제일 낮은 구간은 항상 명치 쪽입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언 같은 경우도 제가 편하게 그냥 힘을 다 뺀 상태에서 휘둘러도 항상 최하점은 제 명치 아래쪽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의 차이가 뭐냐? 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퍼블로로 공을 쳐야 되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다운블로로 공을 쳐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최하점은 저의 몸의 중심에 나오게 되거든요. 저희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이 비교적 내 중심보다 왼쪽에 있게 되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제 중심에 바로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편하게 휘둘렀다고 쳤을 때 항상 최하점은 중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최하점을 지나서 어퍼블로우로 맞게 되는 거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내가 최하점에 도달했을 때 임팩트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디보트가 나고 공이 다운블로우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라이버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 드라이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이 나는 문제가, 어드레스를 쓰고 이제 정렬이나 이런 상태가 없기 때문에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중심이 왼쪽으로 같이 딸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깨각 같은 경우도 스퀘어 라인이 아니고 오픈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중심 같은 경우도 딸려가면 제 명치 쪽으로 다시 들어왔죠. 그러면 내가 최하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다시 공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어깨가 오픈이 된 상태, 그리고 체중이 이제 왼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공을 치면 저희가 익히 얘기하는 공이 깎이면서
당겨지는 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어떻게 체크를 해주면 좋냐, 어드레스를 설 때 저희 중심축을 잘 생각해서 우선 가운데다가 잡아주시고 클럽 자체를 아이언처럼 그냥 가운데 먼저 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교적 우리가 왼쪽에 놨을 때보다 정렬이나 중심을 맞추는 게 훨씬 편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내 손이랑 헤드가 조금만 왼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살짝만. 네, 그러면 이제 어드레스 때 우리가 오른쪽 어깨를 많이 떨어뜨려야 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내 팔이 지금 보면 제 손이 그립을 잡았을 때 왼손이랑 오른손이 같은 높이에서 잡는 게 아니고 그립은 항상 오른손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제 어깨가 보이다시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각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채가 손이랑 중앙에 있는 상태니까 아이언이랑 비슷한 어깨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렬을 맞춘 상태에서 손이 왼쪽으로 가면 뭐 오른팔이 더 길어질 일은 없으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가는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어깨각도 조금 더 나오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뭐 오른쪽 어깨를 너무 내리거나 정렬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축을 훨씬 더 많이 잡아낼 수가 있죠.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어퍼블로 샷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라운딩을 가서 드라이버 칠 때 되게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백스윙을 시작을 하면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면에 섰을 때보다 항상 오른쪽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의 목표 방향 같은 경우는 측면에 항상 목표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 좀 쏠린 상태, 그리고 백스윙이 우리가 커질수록 불안하기 때문에 백스윙이 되게 작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깨 더 적어지고, 그럼 팔이 많이 구부러지죠. 그래서 라운딩을 실제로 가면은 아마추어 분들이 찍었을 때 연습장에서보다 오른쪽 팔이 굉장히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보고 나 오른쪽 팔이 붙어있네 하시면 어드레스를 좀 체크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가운데다가 잡아주시고 정렬을 다 여기서 끝내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가 뭐 움직이는 게 뭐 10c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움직인다고 정렬이나 우리 몸의 중심이 많이 틀어질 일은 절대 없어서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넘어가면 어깨 라인이 목표 방향에서 절대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스타트를 해주기가 훨씬 쉬워요. 그죠? 저희가 상대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등이 많이 보이는 어드레스 포지션에서 내가 이만큼의 양을 백스윙을 드러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왼쪽 어깨가 살짝이라도 보인 포지션에서 백스윙을 시작했을 때가 훨씬 더 올바른 탑에 도달하기 훨씬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은 아이언보다 더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백스윙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서 머리가 나가질 확률보다 훨씬 뒤쪽에서 포지션을 맞춰내기가 편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이제 공보다 뒤쪽에 있으니까 릴리스 포인트 잡기도 편하고, 공이랑 저랑 멀어졌다는 경우는 팔도 확실히 잘 펴지고 힘이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왜 잘 맞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아이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체중이 먼저 나가 있어도 공 다음에 지면이라서, 그리고 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나가도 사실 드라이버 나갔을 때보다는 현저히 적은 양이 나가게 돼요. 나간 상태에서 팔만 억지로라도 펴주면 공이 직접적으로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신 분들도 항상 누군가 내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언이건 드라이버건 내 왼팔이 조금은 좀 보여줘야 된다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저희가 오픈되는 거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어요. 훅이 많이 나시거나, 그러니까 훅이 났을 때 공이 좀 급격하게 휘시거나 아니면 좀 강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담감 때문에 열리는 경우가 많아서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틀어서 왼쪽 어깨가 측면에 보이는 사람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포지션을 뒤에서 잡고 때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잡고 뒤쪽에서 쳐주셔도 됩니다. 올려치는 느낌이 나더라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최하점은
제가 일부러 팔을 확 당기지 않는 이상 무조건 명치에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저거 봤더니 어택 앵글이 지금처럼 위로 나오면 내 중심축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올라가서 올려치더라도 다운블로가 나오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잡으면 도대체 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이 슬라이스나 뭐 훅이나 이런 게 적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공이랑 중심축이 멀었을 때 내가 아무래도 공간감이 많으면 팔이 이제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죠. 팔이 늘어나고 제 중심축이 공이랑 가까우면 당연히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팔이 당겨져야 돼요. 근데 이제 힘이 들어간다고 표현을 했을 때 저희가 힘이 들어갈 때는 몸이 수축이고, 그죠? 힘이 빠질 때는 이완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제가 공이랑 멀어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면 백스윙 때는 수축이 나올 거고 다운스윙 때는 이완이 나오면 힘이 굉장히 잘 빠져요. 근데 내가 백스윙 때 수축이 된 상태에서 중심축이 얘랑 가까운 포지션 때문에 팔이 구부러져서 수축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태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머리 포지션이나 중심축도 왼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제 라운딩이나 갔을 때 어드레스 위치 그리고 중심 잘 확인하시고, 연습장에서도 이런 스틱이 항상 있는데 이런 스틱을 활용하실 때 스틱을 목표 방향으로 잡아놓고 이 목표 방향에 맞춰서 내 어깨를 억지로 맞추는 것보다는 스틱을 세로로 세워주면, 사실 저희가 중심만 잘 맞으면 일자로 서 있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세워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잡고 내 축이 넘어가서 공이랑 가까워지는지, 축이 유지가 돼서 뒤쪽에서 스윙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뭐 어드레스, 다운스윙, 팔로우 이 세 개다가 잡을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